네, 예고해드린 대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허은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대표직은 어떻게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네, 안정적으로 예. 2기 지도부답게 예.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1년까지 체계 구축하는 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만 이게 여의도판이 너무나 출렁거려가지고 저희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방주가 아직 조금 완성이 덜 예. 됐거든요. 덜 될 때 벌써 흔들려가지고 아. 예, 그래도 이제 저희는 뭐 싸우는 분들은 싸우셔라. 예. 저희는 방주를 준비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방주입니까? 가고 있습니다. 예. 양당이 지금 싸우느라고 바쁜 예. 것 같고요. 뭐 특검이네 특감이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은 지금 당장 물가 갖고 걱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예. 내 아이 걱정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정상적이고 그리고 뭐 합리적인 예. 그러한 정치인들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들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네.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대로 못 잇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반환점 이 반환점. 상황을 총괄 평가를 좀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했던 그 순간부로 예.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여당에 왔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현 여당과 정부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끝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네. 있는지 그 해결의 실마리는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각을 진척하시면서 뭔가 다른 행보를 하시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같은 분이거든요.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께서 국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지금 당장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결위를 앞두고 있어서 지역의 예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예산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한데 이러다가 두 분 같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모두 다 침몰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죄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죄가 있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왜 그것을 감싸주려고 하시는지 특검과 특감 헷갈려 하시는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특감을 순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맞추고 계시다라는 말씀 그걸 듣고 국민들이 맞다 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이 풀리실까 싶습니다. 아까 허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민과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아니에요. 왜 그런다고 해석하십니까? 그냥 DNA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는 DNA가 같다. 이제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 특히 검사 출신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셔도 그 행동의 다름을 저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변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눈치 보시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을 어제부터인가요? 계속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하시지. 왜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지는 척하다가 지금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보실 거면 제대로 보셔라. 지금 눈치 봐야 될 것은 국민의 눈치인 것이지 저쪽 용산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신당과 허 대표님의 어떤 요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에 제가 진심으로 바랬던 것은 사과 좀 제대로 하셔라라는 것이었는데 5초 사과로 끝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내가 전반적으로
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개헌에 대한 말씀을 좀 일단 드렸습니다. 인적 쇄신은 되는 것 같습니까?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뭐 다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한다는데 인적 쇄신 또 해외 다녀오신 다음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모두 다 사표를 그냥 내셔야 되지 않을까. 용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말 뭐 거국내각 얘기도 하는데 내부부터 좀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카드가 있다면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그거 저는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는 저희는 그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개혁신당은 예전부터 당론이 4년에 대한 임기로 중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용 안에 뭐 5.18에 대한 내용도 담고요. 저희가 이 개헌에 대한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7공화국에 관련해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준비했던 개정안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준비 잘했구나. 이러한 전반적인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도 들어있고 또 사실은 오래된 법안들이 많잖아요. 많은 것들 물론 몇 가지 손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괜찮다. 이 법안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뭐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론화 과정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깃발을 꽂고 나부터 4년 하고 그 다음부터 바꾼다라고 하든 어떤 식으로 진행하든 저희가 한번 공론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의 구상 중에는 만약 진짜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변화가 없다면 탄핵도 한 가지 선택 지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는 탄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국민의 심정에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탄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한 번 경험했고 그 후로 정치가 선진화되고 우리가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더 갈라치기 되고 그리고 정치가 더 후진화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애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간은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의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우선 당대표끼리 여야 당대표 모두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면서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실에도 연락을 다 드렸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연락을 직접 주셨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우선은 여야 당대표들끼리라도 모여서 대화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정치다. 여의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도 제안했는데 한동훈 대표님 제발 연락 좀 하십시오.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면요. 뭔가 받을 수 있는 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야당의 요구가 뭐 특검이란 건 분명한데 본인도 또 민망한 상황이고요.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만나야 되는 거죠.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얘기하시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안 된다, 당연하다. 저들은 늘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탄핵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정너라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 바꾸라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함께 만나서 얘기해야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하셔야죠. 개혁신당의 당론으로 봐도 됩니까? 개헌 4년 중임제? 저희 기존의 1기의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도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사실 5.18을 전문에 넣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개헌에 대한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민주당과는 그 개헌 관련해서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아직 빼놓고 계셔가지고 얘기되고 있진 않아서 제가 또 제안을 했죠. 국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빨리 특위 구성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군요. 개헌 관련한 논의는. 민주당과도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특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예. 개헌에 대해선 그 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여당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 빼자 그러니까 뺀 수정안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뭐래도 해보려고 네. 하는 모습은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국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본인들이 말했던 건 이거 다 뺐다. 그렇다면은 우린 이건 받겠고 저건 안 네. 받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아쉽죠. 예.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특검 좋습니다. 그 다 받아들일 거고 할 건데 예. 또 다른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한 얘기도 예.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2, 제3의 김건희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어떻게 배우자들에 대한 책임과 예. 그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구분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제안도 했으니 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 대표께서는 그 부결되면은 또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에는 좀 여당에 달라진 반란표, 이탈표 이런 게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현 정치 상황을 평가하세요? 아마 국민의힘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용산의 시간이 끝났다는 예. 걸.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예. 그리고 국힘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예. 대한 고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반란표가 없다면 이번에도 비겁하게 피해만 다닌다면 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그리고 예. 보수정당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네. 좀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십니까 혹시? 만나는 보는 분들한테는 계속 얘기하는데 요즘엔 그래요? 저 보면은 이제 좀 예. 약간 많이 째려보셔가지고 뭐 때문에 제일 째려보십니까? 여당 의원. 이제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만 좀 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하고 사실 저희 국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이 아, 개혁신당이다라고 그렇습니까? 예.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찬성하면 어렵다 이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찬성을 마지막에 하셔야겠지만 예. 기본적인 뭐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되고 개헌특위 구성을 하고 예. 또 개헌안 확정 발의가 되면 그 다음에 개헌안 공고하고 본회의 의결하고 국민투표해서 공포 시행하면 되는 예. 겁니다.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기서 어떤 거부권을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공고 같아요. 자체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이 불통의 정치 이력을 봤을 때 그거라고 왜 왜 버티지 못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막가자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어떤 분들이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막 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인데 더 막 가지 못하리란 보장이 있느냐. 그걸 뭐. 그대로 둔다면 정말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이유는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 포기해버린다. 그럼 뭐 불행한 정말로 예.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약간 얘기를 다른 쪽으로 좀 네. 돌려서요. 명태균 씨 지금 상황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부끄러운 거죠. 예. 부끄러운 거고 참 이런 일로 또 한 번 정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예. 진짜 정치가 예. 정치인들이 국민 바라볼 면목이 없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국회 앞에 어떤 분이 1인 시위를 하는데 가장 나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다라는 예. 얘기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이 개헌에 나가셔서 예. 본인들의 임기도 단축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태균 씨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허 대표님 해석하시기에. 그러니까 역할과 예. 공정에 대한 그 기준이 아주 달라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거의 청년의 정당처럼 예. 20, 30대에게 조금 그 사랑을 받는 정당이지 예.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라는 노래가 뭐가 떠오르시나요? 거의 윤수일의 아파트 떠오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떠오르죠? 근데 대부분 예. 요즘에 이제 젊은 층은 예. 로제의 아파트를 예.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선거제에 대해서도 우리 이준석 의원도 그런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공천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예. 거죠. 누구한테
하는데 줄 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정말로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너무나 당연히 제가 왜 제안을 못 합니까? 예. 뭐 누구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라는 말씀들을 대통령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인사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국힘에 계시던 분이 야 진짜 예전엔 저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바꾸자고 국민들께서 자꾸 정치 선진화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돼서 좀 정치 선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 여당에서는요 친한할 것이 명태균 씨 사건이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그 비난의 화살을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연관성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변하십니까? 좀 답답한 것 같고요. 그냥 한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한계. 모든 것이 그냥 남 탓하기 바쁜 분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냥 제가 21대 때 국회에 있으면서도 느껴진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득하기 위해 만나면 되는 건데 저들이 저렇게 못하잖아.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뽑을 거야?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야?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예. 거예요. 본인들께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던가 문제 해결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준석이 있었잖아. 예. 그냥 그거 하나 찾은 겁니다. 이준석 쫓겨날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청년 정치인을 예. 정말 싫어하는 말이깁니다만 그 이준석을 끌어들여야만 문제 해결이 되는 그렇게 문제 해결도 못하는 무능력한 정당이란 말인가 예.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지금 바른 정치 예. 정말 상식적인 정치 하겠다고 나온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비례대표 저희 위성정당 안 만들었던 예. 정당입니다. 예. 세 석밖에 없지만 가장 당당한 정당입니다. 근데 저희 정당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 놔두면 되지. 예.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지 예.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입니까? 지금 와서 이제 한참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닥 예. 좋아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실용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예. 중도도 있고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예. 저희가 바라보는 10년 뒤의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는 보수, 뭐 진보 이런 예. 이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용을 얘기합니다. 네. 민주당과의 실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뭔가요? 지금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실용에 있어서는 말씀만 하시기보다는 저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예. 선거철에만 누구를 위하듯 예를 들어 뭐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저희는 벌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벌써 예. 3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1년도 안 된 정당이지만 청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예. 있고요. 그리고 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라던가 그리고 뭐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스타트업에 대한 거 벌써 정책적으로 네. 확립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간담회 하고 있고요. 의료개혁에 대한 것도 대안 제시한 거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고요. 교육개혁에 대해 저는 의료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예. 생각하는데 곧 이어 교육 대란이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교육 대란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장 먼저 지금 정책적 제안들과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다만 당이 작고 언론에서 많이 받아주지 않으셔서 예. 모르시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이렇게 2년 뒤, 3년 뒤, 4년 뒤를 바라보며 갑니다. 예. 이게 실용 정당 아닐까 예. 싶습니다. 다음에 그 실용의 문제에 있어 보다 어떤 문제가 구체화될 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꼭 예.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